자, 미국 측 사이드에서 한국의 대선 전에 북한이 도발한다. 그 다음에 매력 공세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미국의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데요. 외교 안보 분야에 좀 정통하죠.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몇 달 내로 북한 문제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자, 악시오스가 바이든 들어서 김정은이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덜 위험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악시오스의 김정은이가 내년에 중대 도발이나 매력 공세 혹은 양쪽을 섞은 혼합 방식으로 바이든의 아젠다에 끼어들 거다. 한국 3월달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1, 2월달에 그런다는 거죠. 자,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은이가 진보 성향 대통령 후보 당선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2월 혹은 3월에 서프라이즈에 나설 수 있다. 그것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중 3국 정상회담이 될 수 있고, 미국에는 흔히 11월 초 미 대선을 앞두고 대형 사건이 생기는 것을 10월의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했고 정부 사절단도 보내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의 북미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자제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렇게 쭉 일관해왔고 바이든도 방관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이든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흔들고 중국이 대만을 흔들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 핵시설을 파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는 상황에서 북한 관련해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지금 가만히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북한의 패턴으로 보면 이런 침묵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북한이 27일 그저께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중간이나 마지막 날에 김정은의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4월 말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하면서 이 북한 문제에, 비핵화 문제에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해놓고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의 김정은의 침묵이 위협이나 미사일 장난 수준이 트럼프 초기 때 화염과 분노 때보다는 낮지만은 조용하다고 해서 북한이 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앞서 말했던 이 브루스 클링너는 CIA에 근무하면서 북한 문제를 많이 관장해 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아까 말한 것처럼 베이징에서 남북 그리고 남북중 3자 2자 회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2017년 말 이후에 아직까지 핵무기나 ICBM 발사를 하지 않았죠. 핵무기 실험이나요. 그런데 1월달에 지난 1월달 열병식에서 첨단 신형 미사일을 보였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상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아산 정책연구원은 내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내년에 가장 큰 리스크가 한미 동맹의 균열이다. 파열 지점이 여러 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이견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국은 지금 한국이 코너에 몰릴 수 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거나 극초음속 활동체 HGV를 실험하거나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는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ICBM이 보다 개량된 것을 갖다가 발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북한의 이 도발의 타이밍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분들은 내년 5월에서 선이 끝나고 11월 달에 미사일 도발을 할 건데 SLB에 밀 가능성이 크다. 이런 수준으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믿을 친구를 선별할 것이다. 즉 한국의 선택에 맡겨 놓는 게 아니라 미국도 나름대로 한국이 동맹인가 아닌가 선택을 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보면요. 바이든이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즉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국방수권 법안이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이 법안에 보면 이거 매년 미국 대통령이 국방예산과 관련한 서명을 하면서 여기저기 의회나 대통령이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28,500명의 미군 존재는 한반도 안정이나 영내 동맹에 대한 재확신을 주기 위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원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는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때 미국 상하원에서 붙였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돼 버렸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의회는 감축할 우려가 트럼프처럼 없어서 이런 감축 제한 조항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 이거는 한국의 감축이 아니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영내 다른 지역으로 주한미군이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핵심 동맹 5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기로 해놓고 이것도 빠졌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처음에는 포함되었는데 의회 의결 과정에서 빠졌어요. 자, 미국이 대만 분쟁, 중국 분쟁에 대한 억지 예산 등을 지금 한 8조 5천억을 배치했고, 우크라이나 지금 안보 지원 예산 3,561억, 유럽 방위 구상에 4,7천억 정도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주일 미군을 투입을 추진한다. 그래서 내달 미일의 안보협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동작전 계획으로 논의를 하고 이것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해외 주둔 미군 배치 작업 검토를 하면서 한미 작전 계획에 중국에 대한 조항을 넣을 거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는 수만 명의 미군이 대만 충돌 때 동원된다면 당연히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도 동원되고 미국은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북한이 17일부터 며칠간 노동자 전원회의를 개막했는데 며칠 하는 모양이에요. 이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종전선언 관련해서 해볼만 하다라고 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북한이 절대로 한국 3월 9일 대선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한국에 다시 보수 세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어떤 행태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이 사안이 예사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의 대선 전에 이 베이징에서 미국이 빠진 남북중 3자 회담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발표가 이게 크게 의미가 있겠는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평화적 공세가 아니라 도발로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국제 정세가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언제 칠지 몰라요. 중국이 대만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중국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으니까 중국 대만 관계는 그래도 2월까지 안정적일 거다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자, 중국
올림픽이 2월 20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2월 20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북한이 얼마든지 도발할 수 있는 보름간의 시간이 열리고, 또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은 지금 코로나와 이 일부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으로 이 베이징 올림픽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은 이제 틀려버렸어요. 기대를 확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내년 대선 전에 도발을 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상당히 쇼킹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대선이 어떻게 되겠는가 염두에 두고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동지여